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동은 야한 동영상의 준말인데 법적으로는 음란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란물 자체를 그냥 보는 거,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죠. 하지만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물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또 법체계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야동과 관련해서 어떤 법의 종류가 있나요? 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가 아청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범죄 처벌법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굉장히 길죠.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칭해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법이 음란물과 관련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성인 되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음란물, 야동을 접할 기회가 그래도 뭐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본 야동, 음란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SNS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정보통신망이라고 해요. 텔레그램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뭐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거의 SNS를 통해서 거의 생활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또는 뭐 영상 이런 것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건데 사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야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을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돌린다랄지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배포한다랄지 단체 카톡에 올리는 경우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배포가 돼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청법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청법과 관련돼서는 N번방 이전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N번방 이후에 이제 법 규정이 바뀌었어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그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 돼 있어요. 형량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음란물이나 동영상을 볼 때 아동이나 청소년일 수도 있죠. 근데 성인 예를 들어서 한 20대 된 성인이 교복을 입는다랄지 아니면 아동 청소년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촬영한 경우에는 또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촬영물에 나오는 사람이 성인이죠. 아동 청소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또 아동 청소년의 어떤 흉내를 냈을 때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본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작을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이에요.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아동 청소년하고 영상 통화를 해요. 하면서 너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랄지 아니면 뭐 자유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자체를 영상물로 만들면 그게 제작한 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법정형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엄청 세죠.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제한이나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처벌법 요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음란물에 대한 처벌의 어떤 범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이제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흔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상담이 들어오는 것이 통신 매체 음란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통매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음란한 대화, 문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내게 되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많은 경우가 뭐 단체 카톡 아니면은 1대1 대화, 특히 이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 상대방과 뭐 대화를 굉장히 오래 하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뭐 음란한 언어를 구사한다랄지 자기 신체 일부를 찍어서 보낸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가 흔한 통매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찰이라고 하죠. 몰래카메라.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해요.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 자체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배포, 유포를 하게 되면 또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촬영물을 알면서도 이걸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것이 허위 영상물이잖아요. 올해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합성 사진이랄지 합성 영상을 통해서 A라는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어떤 음란물의 주인공처럼 만드는 사진, 영상물 이런 것들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량도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돼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걸로 보는 것이 영상물을 이용해서 협박, 강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찍은 영상물, 서로 성관계하는 거랄지 아니면 은밀한 부위랄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너의 그러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협박을 하는 경우, 특히 이제 연인 사이에서 헤어질 때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법적으로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합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